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PC가 고장이 나서 매장에 방문하여 수리를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0분 뒤에 이제 매장에 이제 캐리어에 PC를 싣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은 그 교복을 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묵동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묵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꽤 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캐리어를 끌고 왔으니까 어떻게 왜 꾸민걸 PC를 선택하고 왔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검색을 했었고 대부분 출장 업체였었고 이 PC를 구매했던 곳은 그 오프라인 매장이었는데 이제는 출장 수리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다가 보니 이제 꾸민걸 PC를 알게 되어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력을 가지신 분은 이제 금액을 이제 결제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아이가 직접 검색을 통해서 이제 PC 업체를 선택을 해서 왔는데 또 처음이다 보니 제가 부모님이 직접 오셨으면 몰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 어떻게 수리비가 나왔다. 저는 뭐 최대한 자세하게 아이 앞에서 진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하는 과정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부모님께 금액만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자세하게 또 부모님께 어떻게 진단을 하고 했었던 거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뭐 다행히도 꾸민걸 PC는 뭐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상을 찍으니까 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 이거 지금 진단 비용은 제가 4만 원을 청구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정말로 합당한지,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구나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PC의 이상 증상보다는 뭐 이전에 그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PC 위에서 물을 쏟아가지고 PC 내부에 물이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을 켜면은 전원이 아예 안 켜진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구매해 주신 PC인데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죠. PC에 대한 그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알 수 있었고, 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이 그냥 PC를 사주셔서 그러려니 하고 썼었는데 이제 지금은 PC에 대한 정말로 좀 해박한 지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 PC를 만약에 살릴 수가 없다면 이제는 라이젠으로 갈 것이고 CPU는 뭐를 선택하고 뭐를 뭐 할 거고 뭐 나름대로의 명확한 그 빌드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 중인 CPU는 인텔 i5 12400F였습니다. 12400F도 굉장히 좋은 CPU죠. 침수 PC의 경우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수리 중에서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수리입니다. 작동이 된다 하여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많으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제 내부 부식이라던가 PC에서 뭐 불꽃, 뭐 탄 냄새 등을 제가 한번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현재 약 3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물을 만약에 엎질렀다 하시면은 그 범위를 분명히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콜라 침수 PC를 한번 살려드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물보다 더 최악이긴 한데 그래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말랐다 그렇게 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전범위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조금 좀 오래 걸리고 조금 어려운 난수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물이 어디까지 침수가 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범위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약 3일 전에 물을 한번 쏟았었고 지금 전면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를 보니까 PC 내부에도 물의 흔적은 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2학년 아이 손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PC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PC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지만 이거를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가 이제 사용을 할 거고 나름대로 하드웨어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침수의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리가 조금 다소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부품은 살리면서 이제 PC를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세세히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뭐 얼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살짝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먼저 탈거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전원을 켜는 것보다 하나씩 분해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전원을 켜게 되면 당연히 안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부품 혹은 죽은 부품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분해를 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그래픽 카드를 한번 탈거를 했고요.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좀 이물질 같은 것들이 조금 PC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지금 이거는 제가 나사를 지금 한번 풀러봤을 때 옆에 있는 부분에 조금 제가 이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찍어 놓은 거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C 내부에서 생겨난 뭔가 부식이 되면서 혹은 떨어져 나면서 생겨난 그런 이물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유입된 그냥 이물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이제 측면 부분이고요. 측면에도 뭐 다른 부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부분에 보니까 일단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마르게 되면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그나마 제가 흔적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부분에 물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제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여기까지 조금 물이 침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가 딱 끼어지는 느낌이 있죠. 여기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먼저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는 잘만 제품이었고요. 한번 제가 파워 테스터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거는 파워 불량이었고, 제가 영상도 찍었어요. 일단 아이가 보는 앞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줬는데, 물론 아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나름대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겠지만, 지금 실제적인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과정들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조금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로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아주 뭐 정밀하고 자세하게 테스트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엑스레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파워가 불량인 거를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뭐 12V, 5V, 뭐 PG, 5V, 12.1V 뭐 이게 딱 사진처럼 지금처럼 딱 정확하게 찍어져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막 미친 듯이 떨린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거는 파워 불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파워 테스터기로 테스트한 것들 되게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침수된 PC 물을 쏟은 거죠, 본체에. 그래서 지금 왼쪽 부분에 전압이 막 떨리는 게 보이시죠? 파워 테스터기로 파워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왼쪽 아랫부분 치게 되면 5V짜리가 지금 전압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파워 불량을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파워 불량임을 제가 아이 앞에서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뒷면에 이제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침수가 돼서 혹시 얘가 뭐 나쁜 뭐 탄 흔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흔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행히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2031을 한번 빼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CR2031을 제가 빼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물이 잘 마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식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물이 침투를 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물에 어느 정도의 침수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떼봤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여기에는 이제 전혀 침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여기에도 물이 만약에 닿게 된다 그러면 뭐 혹시라도 뭐 탄 흔적이라든가 뭐 기타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다행히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있는 부분도 한번 제가 탈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 여기에도 아주 잘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이 가둬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침투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 다행히도 SSD까지는 없었고, 제가 지금까지 체크한 거는 지금 SSD 있는 부분도 좀 물에 대해서 침투된 상황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그 슬롯 부분도 한번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보게 되면 여기도 물이 잘 마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물이 침투를 했는지 한번 봤는데, 여기도 괜찮았다. CR2032도 괜찮았다. 그 다음에 메모리 있는 부분도 괜찮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있는 부분을 한번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 안에도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물질의 여분이 좀 지금 여기 CPU 쿨러 있는 부분에도 있는데, 그 노란색 뭔가 이상한 그거 있죠. 아까 이물질.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참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CPU 쿨러 방열판에서도 있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그리스는 이제 한 번 더 재도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약간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소켓 부분도 여기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잘 마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 여기도 다행히도 물의 흔적이라던가 이런 거 없었고, 이제 소켓의 휨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CPU가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메모리도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그 다음에 SSD까지 살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워는 불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CPU 후면 부분, 뒷면 부분도 제가 한번 빛에 비춰봐서 혹시라도 뭐 탄 소자가 있는지 한번, 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CR2032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보통 제가 3V 미만이다 그러면 제가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2.8V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는 3.2V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지금 PC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조금 빨리 소진이 된 것 같아요. CR2032는 뭐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PC의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의 세팅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침수 PC 같은 경우에는 이 CR2032가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PC보다 되게 빨리 소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파워가 고장이 날 때, 저는 이걸로 직접 보여드렸는데 잘 모르죠. 이게 진짜 고장이 났는지, 원래 이렇게 숫자가 떨리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파워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파워는 제가 꾸민걸 PC에서 아주 그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소닉의 그 전격 600W 제품인데, 한번 정상적인 파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객님의 그 불량 파워의 그 파워 테스터기로 했을 때 그 수치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파워일 때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 이것처럼 정확하게 볼트가 표시가 되고 떨림이라던가 숫자의 자체가 변하거나 하지 않고 딱 칼로 이렇게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정상적인 파워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수치가 정확하게 딱 찍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 테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쿨러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다 테스트용으로 다 바꿔놨고, 그래픽 카드도 다 테스트용으로 바꿔놨고,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아니면 또 어느 쪽에 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비품 스피커는 요즘에는 뭐 이즈버그라고 해서, 이즈버그 레드라고 해서 뭐 시각적으로 불빛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뭐 삐삐삐삐삐삐 뭐 삐삐삐삐 뭐 그래픽 카드는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특정 부분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바이오스 제조사라던가 메인보드 제작사 뭐 다 불문하고 다 딱 하나 딱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 테스트라는 것은 진짜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배제를 해가면서 딱 이 부품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한번 했고요. 했는데 지금 이거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쪽의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었고, 일단은 메모리 쪽은 불량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교차 테스트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은 교차 테스트 했을 때 메모리 쪽에서는 일단 부팅까지는 이루어졌었고, 그래픽 카드도 제가 테스트용으로 장착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PU 같은 경우도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CPU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일단은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일단 CPU는 일단은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센터로 한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일단은 비용적으로 좀 들게 되겠죠. 또 저한테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 CPU가 다행히도 정품 CPU여서 이 유통사가 어디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주소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박스 포장까지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AS를 조치를 해달라. 그런데 제가 내용까지도 다 적어서 박스 딱 테이핑까지 해줘서 이거를 그냥 바로 편의점 가서 보내라고 이렇게 제가 박스 포장까지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가지고 오신 부품 중에서 살려야 될 것 중에서 단품으로 가장 비싼 거는 뭐 아시다시피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픽 카드를 제 테스트용 PC에 물려봐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픽 카드는 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SSD도 정말로 정상인지, 웨스턴 디지털 블루 500기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SSD도 다행히도 뭐 데이터의 전송률이라던가 이런 거, 속도, 다행히도 뭐 이제 침수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말씀을 해드렸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진단이 끝나고 제가 다시 재조립을 해 놓은 건데, 일단은 시일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일단은 이 CPU의 지금 생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박스 포장으로 유통사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AS 센터로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포장에다가 그 수리 내역이라든가 그 AS 진행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 적어서 바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박스 포장을 다 해드렸는데, 이게 올 때까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뭐 메인보드 불량이 확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CPU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 판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새 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라이젠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일단은 CPU 한번 보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겠다 해서 일단 출고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이제 침수 PC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그 수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로 다 못 살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일단은 CPU는 지금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한번 센터로 보내보는 것. 일단은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가는 택배비만 들어요. 오는 택배비만 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테스트를 거쳐서 오는 거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교체를 받아서 오는 거고, 만약에 이거는 뭐 침수된 거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예 라이젠으로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파워도 전압 떨림 이것도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부품을 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뒤에 이제 방문을 하실 텐데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한번 그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꼭 보셔야 될 분은 이 아이의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알아서 지금 PC 수리점에 가서 어떻게 진단을 받고 왔는데, 이게 뭐 제대로 진단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 그냥 4만 원이란 금액을 청구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 하나씩 테스트를 했었고, 시간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올 텐데 그것도 어떻게 제가 조치를 하고 하는지 한번 그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